용칼,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인가? 막 나가는 경향신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시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민주주의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이죠. 파시즘이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자국의 인종, 민족이 이를 구성하는 개인, 무리, 기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최고의 숭배 가치로 여기는 건데, 서초동 촛불을 파시즘으로 여길 때는, 그러니까 친문 진영의 이익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런 진영 논리의 그 극에 달하는 잘못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아마 그런 뜻으로 파시즘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진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리숙한 인민들을 동원하는 일당주의. 여기에 반하는 세력들은 모조리 배제하고 배척하고 고립시키고 소외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근데 서초동 촛불이 파시즘입니까? 여러분, 거기 안 나간다고 뭐 사람 취급 안 하나요? 무섭네요.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고 우선 함께 하시고요. 이 칼럼이 어떤 칼럼인지 뒤에 가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클리닝 타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구강관리 클리닝 타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뭔가를 먹고 나서 혹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양치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만, 그럴 때마다 치약 칫솔과 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이를 닦을 필요도 없고 가글처럼 뱉을 필요도 없이 클리닝 타임은 그냥 입에 털어넣고 오물오물 씹은 다음에 바로 삼키면 끝입니다. 유해 성분이 전혀 없어요. 자일리톨과 모과, 민트, 레몬, 도라지, 녹차, 프로폴리스 등 8가지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뱉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먹는 구강 파우더 클리닝 타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어떻게 가루처럼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요거 저 입에 털어넣고 오물오물 씹은 다음에 바로 삼키면 끝이다. 오, 그래요. 저도 한번 꼭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데 말이죠. 클리닝 타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곧바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광화문하고 서초동을 말이죠. 거의 유유상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주 전에 한 3만 정도가 서초동에 모였을 당시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모였을 때 뜨겁게 집회를 했잖아요. 월요일자 한겨레를 보면은 똑같은 사진이 똑같은 크기로 이제 실려요. 나란히. 하나는 바로 서초동 촛불. 그것도 저 시사타파 TV 캡처한 거. 사진 기자가 와서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실렸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사진이 올라왔어요. 반반씩 실렸습니다. 똑같은 놈들이란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광화문과 서초동 둘 다 진영의 이익만 대변한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 나의 깃발을 들겠다. 조국 정국에 2개의 광장이 열렸다. 서초동에 모인 이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지지를,
광화문으로 간 이들은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반대를 외친다.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장 사이에는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광장엔 사이가 존재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두 개의 광장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다. 예. 정권이 교체되면은 불평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찍긴 했겠죠. 녹색당이 한번 좀 집권을 해가지고 여기 저 주인공이 그 녹색당 당원이거든요. 신지혜 씨하고 그 고은영 씨. 그 두 분이 한번 아무나 한 명 대통령이 되면은 이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불평등 해소가 국정의 주요 어떤 방향, 철학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은 여하간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두 개의 광장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다. 자, 난개발, 장애인, 기후, 불평등. 광화문이 외면하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서초동도 이걸 외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검찰이 바로 서야 그 다음 우리 사회에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 그리고 여러 질곡이라 할 수 있는 차별들, 난개발, 장애인, 기후 불평등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이 이걸 외면한다고 서초동도 외면한다는 이 도식 이게 바로 광화문이나 서초동이나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납작해졌다. 오직 두 갈래만 존재하는 것처럼 쪼개졌지만 그 사이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는 수많은 섬들이 존재한다. 사람 한두 명의 등장 퇴장만이 그러니까 조국과 문재인이죠. 사람 한두 명의 등장 퇴장만으로 개혁이나 정의가 완성됐다는 믿음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이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걸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일면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으로 다뤘어요. 그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중요한 소식으로 이걸 다뤘습니다. 아, 소수자의 약자 그리고 뉴스가 잘 주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니 폼은 나지요. 폼은 나지요. 자, 그런데 경향신문 놓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상대로 광화문 서초동 새 대결로 이 문제를 몰아가고 있어요. 하긴 지금까지 조국에 대해서 칼부림을 했으니 이제 와가지고 또 조국 편들자니 쪽팔리는 것이고. 근데 경향신문 표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당신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법학자 조국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대했잖아요. 시대의 지성인인 양 띄워줬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인간 쓰레기로 몰고 있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독자들한테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정 쪽팔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정말 참. 물론 한겨레 신문은 경향신문과는 달리 나름대로 이 서초동 촛불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 한구석에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동일시하는데 동의 못한다 이러면서 이른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크게 다뤘어요. 이 역시 경향신문 기사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서초동 새 대결로 이 사안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광화문 박근혜 탄핵 촛불에는 참가했지만 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를 두고 촛불의 분화라거나 진보의 균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12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취업준비생 권모 씨, 사모펀드나 딸 입시 등 특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건 아닌 것 같다.
주변에 전문대 졸업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들은 조국 장관 딸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대학 강사인 연모 씨는 조국 장관은 집권 세력인데 굳이 집회에 나가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모펀드는 본인에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해도 과거에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데다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대학원생 이희영 씨, 탄핵 좁힐 때는 페미니스트와 노동자 계급 등 사회의 불의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 다 나왔지만 이번 집회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하려는 사람 대 조국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구도라는 느낌. 역시 새 대결로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계급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서초동 촛불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박아무개 씨, 부자든 빈자든 입시제도 앞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함을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조국 사태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 믿음이 깨졌다. 아, 이분들은 저기 뭐야, 과장 왜곡된 보도를 정설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당한 특권 입하 그랬다, 부당한 특권 입하 그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보 진영의 대처에 실망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부터 탄핵 촛불까지 모두 나왔다는 직장인 김모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장관 부인의 하드 빼돌리기를 두고 하드 빼돌리기래요.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진보 진영의 도덕성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하드를 언제 빼돌렸어요? 있는 하드를 줬습니다. 줬어요. 만약에 뭐 지우려 했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진작에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지금 정경심신 감옥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라면은 이게 증거 보존 안 할 거예요? 방어권 행사 안 할 거예요? 검찰이 말하는 대로,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그 혐의를 다 인정할 겁니까? 아, 이거 정말 너무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 기사가 바로 오늘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을 두둔하는 집회,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갔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근거는 사실에 기초해야지. 아니, 사모펀드 관련해서 익성이라는 실소유주를 드러낸 것이 바로 한겨레입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서 익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모펀드 주인이 조국 장관 부인인 것으로 이렇게 아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보십시오. 당신들 기사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예,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수호하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 됐을 때 외연은 좀 확장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나 이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맥락으로 봅니다. 검찰을 가장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시위를 합니까? 왜 데모를 해요? 시위와 데모의 대상을 열받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가지고 이성을 회복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성을 상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약 올리면. 지금 검찰의 수사는 조국 죽이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수호라는 구호 속에. 그게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마음에 안 들면 조국 수호 안 하면 되는 거지. 검찰 개혁 불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뭐 조국 장관이 집권 세력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다. 아니, 그 살아있는 권력이 뭐 이렇게 털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의 불만이 있어요. 아니,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행정부 수장이 행정부 외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왜 혼쭐을 못 내주나?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과도한 수사, 70군데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그 아들이, 조국 장관 아들이 대리 출석했는지 이것까지도 터는 이런 수사. 거기 특수부 검사들이 동원되는 수사. 정신 나간 거지.
정말 참 답답합니다. 예.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다 억측과 그리고 이런 수구 언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프레임에 동화된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또 옮겨 실어요. 이 언론이 할 행동입니까? 인상 비평으로 사태를 바라봤다가는 그거야말로 진영 논리가 됩니다. 자, 정말 오늘 기가 막힌 칼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무능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건 아니고요. 예, 지금 기가 막힌 칼럼은 이겁니다. 바로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 예. 이 정권이 설령 광장 민주주의로 집권하였다 하더라도 제도와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 개혁에 힘썼어야 한다. 광장의 힘을 맛본 정권이 광장의 유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이구, 광장이 무슨 불량식품입니까? 이진우 교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이 정권이 다시 민심을 반영하는 촛불 집회의 이름으로 광장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에 호소하는 이유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광장의 민중을 동원할 때 여지없이 파시즘이 함께 등장한다. 파시즘. 씨발, 굉장히 열받네. 파시즘이래. 우리 사회가 이미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있음에도 운동권 출신 기득권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낸다. 타도할 부정부패 세력이 있을 때 저항운동은 명료하고 강력하다. 싸울 상대가 뚜렷하지 않을 때 운동권은 스스로 부패한다. 싸울 상대가 지금 뚜렷하지 않대요. 응? 검찰이 정당하다, 정의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낙인 찍는다. 어이 형님, 진우 형님, 그러면 쟤 누구야? 양승태도 양승태도 부당한 적폐청산이었습니까? 이명박도 부당한 적폐청산이었어요? 괴물과 싸우다 보면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니체의 말처럼 이분법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선악의 이 원론에 갇혀 있는 것이다. 야, 이거는 조선일보 칼럼으로 실어도 되겠네. 조선일보 칼럼으로 실어도 되겠어요. 이 인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언론만 보신 분들이야.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하지 마시고 광장의 디테일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교수님. 그리고 경향신문 이따위로 이 칼럼 실어줬습니까? 당신들 뜻이죠 이거. 광장을 지금 파시즘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네 진짜. 여러분 이 땅에 그 이른바 진보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뭐 이진우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처음 봤어요.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 좌좀이라고 부르잖아요. 좌좀이라고. 조국과 촛불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건 저 한겨레 김영 칼럼인데 이 에디터 김회승 에디터인가요? 이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김회성 총괄 부국장의 칼럼 조국과 촛불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퇴전의 각오다. 대통령의 개혁 지시 하루 만에 이 정도면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특수부 축소안을 던졌다. 제가 얘기했죠. 검찰이 개혁안 나왔을 때 이거나 먹고 떨어지쇼 라는 검찰의 뜻이 담겼다고.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겁니다. 짜장면을 먹은 게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고. 실제 압수수색과 조사는 몇 시간밖에 못했다면서 시시콜콜 대거리를 한다. 아마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촛불을 든 이들은 주권자의 선택까지 훼손하는 검찰 권력의 무도함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광장의 민심을 이렇게 또 반영을 했네요. 그런데 조국 정국은 진보 지지층에게 큰 상처를 냈다. 젊은 층 역시 진보 정부의 도덕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아, 그 도덕성 또 나왔네요.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1%의 합법적 특권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멈칫거리는 이들이 많다. 사법 절차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태도는 더 큰 실망을 부르고 검찰 개혁 필요성도 토사구팽하려 하니 구교주인하는 거 아니냐 하는 냉소에 가려질 것이다. 네, 리스크가 아주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 같이 가짜 뉴스에 완전히 휘둘리고 물들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새로운 무언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한다든지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뭐 당장 입법화돼 가지고 시행되진 않더라도 이런 그림을 갖고 한번 가겠다. 아, 이게 없어요. 난 이게 참 답답해. 대통령 모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하도록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성 프레임에 왜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아,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도덕성 운운하고 있는 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이 자들에 대해서 유효한 공세를 왜 못 퍼붓냐 이거예요. 몇몇 의원들의 입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0명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뭐 하고 계세요? 아, 답답합니다.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 뭐 하세요? 난 이분 지금 살아계신가 싶어요. 119에 신고를 할까 싶습니다. 실종 신고 뭐 하고 계시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대통령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좀 그야말로 수만 가지 권력입니다. 수만 가지 권력을 모아서 대통령 권력으로 통칭하기도 해요. MB 보세요. 얼마나 그 권력을 지멋대로 마구잡이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있는 권력 없는 권력 다 모아서. 근데 이 정부는 난 이 권력 안 쓸게, 저 권력 안 쓸게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민정수석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네,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네. 아니 입시제도 특권 교육을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왜 제시를 못합니까?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이디어가 올라오려면 결국 관료의 손때를 타야 되는 건데 손때 타는 순간 그 개혁 아닐 수 있겠어요? 결국 조국 장관이 다 알아서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작에 교육제도 개혁, 특권 교육에 대한 해체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그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청문회 통과는 쉽지. 그러나 개혁은 못합니다. 결국 관료들에게 포섭돼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난 전 대통령께 정말 진언하고 싶은데 털릴 과거가 별로 없으면서도 아이디어 참신하고 열정 있는 그러나 좀 원숙함은 떨어지는 젊은 강요들을 대거 발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정치인들처럼 무난한 사람들 데려다 갖다 놓으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영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척을 질 수가 없어. 개혁 못합니다. 전 학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실 감각이 매우 떨어져요.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돌적 실무형, 그것도 젊은 리더십을 대거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고 다른 관료 정치인 출신, 이젠 좀 그만 모시고요. 총선 이전에라도 내각을 쇄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론개혁은 정부가 나서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세무조사 해보세요. 그러면 조국 지키기 위해서 저기 언론사 탄압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건 아마 대통령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일 거예요. 되지도 않을 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자체 동력으로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이런 태도, 서초동이나 광화문이나 이 프레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휴 참 이게 지면을 허비하는 겁니까?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분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희종 교수님 페이스북 글을 옮겨봅니다. 검찰 권력 남용에 의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이 철저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 계산만 하는 진보는 관념적 진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치 과거 운동권에서 내부 성폭력 문제를 대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던 모습과 상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성폭력 문제 같은 것들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대로 이걸 털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그런 핵심도 아닌 본질도 아닌 이슈 갖고 뭘 그걸 가지고 또 건드리고 휘젓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상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 가정 하나 망하고 풍비박산 나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러는 것하고 과거 진보 진영 내의 성폭력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희정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 관념적 진보들은 조국 유죄 혹은 죄가 없더라도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 자체 혹은 말과 생활이 달랐다는 것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행동도 방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은 총선 표 유출도 우려한다. 결국 그런 진보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관점에서 조국 문제를 보는 셈이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역시 진영 논리일 뿐이다. 이런 입장의 진보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의 형태로 한 사람을 넘어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수준의 검찰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측면에는 침묵한다. 이념이나 정치 논리 이전에 인간의 삶이란 것이 있다. 인간 기본 권리 확보가 진보적 가치라면 이번 검찰 행태에 대한 개혁 요구야말로 그 무엇보다 시작점이 돼야 한다. 아까 보셨죠? 아니 조국은 살아있는 권력자인데 권력자를 왜 두둔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조국한테 권력이 있어요? 조국이 페이스북 프로필 한 3번 바꾼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뉴스로 내면서 비난거리로 삼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금 권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유, 저 슬퍼지네요. 너무 슬퍼요. 그래. 아니, 그 조국 권력자인데 왜 그 사람을 두둔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시위를 하고 그럽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지금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과 함께 조국한테 돌 던지는 인간들, 조국이 권력자인데 돌 던지면 어때? 이러는 사람들, 이런 애들이 이제 관념적 진보예요. 이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애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씁쓸하네요, 진짜.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겁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거예요. 자, 2주 전에는 한겨레에 실리던 사진이 이제는 2주 후에 경향신문에 실리네요. 아유, 두 신문 그냥 하나로 합치시지. 뭐 경향도 어려운데 하나로 합치셔도 되잖아. 무슨 차이가 있다고. 서초동 집회나 광화문 집회나 똑같다는 이 사진.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몇 면에 실렸냐고요? 그죠? 어디 실렸지? 봤는데 어디 실렸나? 예. 잠시만요. 아유,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음, 어디 실렸던가? 아니, 왜 이러지? 이거 분명히 밝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씨, 어디다 놨어, 이거? 아까 내가 보냈는데. 예. 잠깐만요. 예, 찾았습니다, 이제. 아, 죄송합니다. 예. 어디 갔었어?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경향신문이 아니라 한국일보에 실렸네요. 한국일보 오면에 실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향신문. 두 신문 합치라고 한 거, 한겨레하고 경향 합치라고 한 거,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사진 나란히 싣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편집해 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요 사진으로 넘어온 장면부터 하겠습니다. 예, 넘어온 장면부터. 예. 네, 오늘 한국일보 오면에 실린 것입니다. 두 주 전에 한겨레에서도 봤던 구도지요. 좌측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 우측은 얼마 전 광화문에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오면의 의도는 이겁니다. 똑같아요. 두 주 전에 한겨레하고 유유상종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른바 신문들이 하는 얘기가 광화문이나 이쪽이나 똑같다. 새 대결이나 펼치는 유치한 것들이다. 이겁니다. 예. 시민 여러분, 이제 언론하고는 이제 적당하게 선을 그으시죠. 예. 얘네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마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을 것이고요. 또 그 이전 무수한 그런 시민항쟁 때도 이들은 이래왔습니다.